추석 이슈 관련된 민심 동향을 좀 짚어보도록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또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추석 때 고향 가세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어서요. 가진 않고요. 예. 네. 어디 배 본부장 어디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고향이 또 좀 먼 편입니다. 경상도잖아요. 네, 경남 마산이라서. 마산. 네, 마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명절을 분석해 보면 설날과 추석이 있잖아요. 네. 둘 중에 고향을 가장 그리워한 때가 설날보단 추석이에요. 제가 데이터로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예. 설날이 지나고 추석까지 오려면 한 8개월 정도 걸려요. 추석부터 설날까지는 가깝다. 가까워요. 그래서 설날 되면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나?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고 계신데 과학적인 거 맞으신 거죠? 과학적으로 오늘 또 설명을 드리는 배종찬 거예요. 본부장 진짜로 추석 때가 더 고향이 그리워요? 고향을 그리워하진 않으시죠? 고향을 그리워야 되는데 그리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운 내 고향. 네. 그런데 정치권은 꼭 항상 추석, 설 이럴 때 민심, 밥상머리 민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근거 있는 얘기예요? 이 설 그리고 추석 명절을 연휴를 특히 이제 가장 최대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이 명절을 관통하는 민심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장터 효과 또 민심이 뒤섞이는 것이죠. 민심의 용광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여론이 뒤섞일 때 중요한 것이 지역적으로도 뒤섞여야 되고 또 직업별로도 또 현안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사무직이냐 화이트 칼라냐 아니면 자영업청이냐. 최근 들어서는 또 이 자영업청의 민심 변화가 상당히 또 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령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른 데는 잘 연령대가 섞이지 않는데 맞아요. 이때는 큰할아버지 또 큰할머니 이렇게 해서 삼촌 모여서 야 너희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 생각이 왜 그래?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학생들 요즘에 이런 생각이 대세인데 이렇게 되면서 여론의 변화가 보통 명절 지난 후 과거에는 한 달 정도 지나야 이 바뀐 여론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요즘에는 바로 직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통 뉴스는 못 믿어도 가까운 사람이 하는 얘기 믿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명절날 어쨌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이 명절에 정말 민심을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지역 간에 섞이는 거고 직업 간에 섞이는 그렇습니다. 거고 연령 간에 섞이니까 근데 요즘은 잘 안 섞이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정치 얘기 안 꺼내는 집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차이가 많아서. 또 싸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피하는 것 같아요. 밥상머리가 정말 밥상이 없어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도 의미는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최재원 이사. 민심을 어떻게 읽어내는 거예요? 빅데이터론 민심을 어떻게 읽어내요? 사실 이제 민심으로만 이렇게 잡아내면은 사실 잘 안 잡혀요. 우리가 민심이란 표현을 이렇게 흔히 쓰진 않거든요. 민심이란 키워드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민심이란 키워드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민심이 좋을 때는 민심이 좋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민심이 안 좋을 때는 민심 얘기를 꺼내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민심 자체가 갖는 부정 키워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민심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선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가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촛불 이후에 이 촛불 민심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이 촛불이라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배종찬 본부장이 항상 하는 여론조사가 또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또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또 댓글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댓글은 지금 조작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댓글을 또 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심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빅데이터 상으로는 민심하고 어떤 연관 검색어를 검색하는지 이걸 보면 변화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민심 관련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는데 정치나 사회 쪽으로 많이 좀 중심이 좀 가 있긴 하죠. 민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관 검색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치 관련 우리 연관 검색어에 관련된 이슈는 최근에 이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심 관련돼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대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제 일자리 순서로 최근에 민심 관련된 이슈 키워드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사실 최저임금이 지금 남북대화보다 높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아직도 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경제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민심에서는 좀 큰 문제로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뭐 조금 아까 최재원 이사도 민심을 읽는 방법으로 뭐 댓글도 있고 뭐 네. 키워드 분석도 있고 하지만 여론조사도 또 아주 중요하다 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여론조사는 진짜 민심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민심을 읽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여론조사를 거의 20여 년간 해왔지만 밥심은 읽겠는데 민심은 못 읽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과거에는 집단적인 성향이 잘 나타났거든요. 예. 지역별로도 그러고 호남은 이래, 예. 영남은 이래. 이제는 너무 시시각각 변하게 되고 개별적으로 여론이 또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건 대표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만큼 우리 이 추석 차례상에 탕국이 올라오거든요. 이 탕국을 휘휘휘 잘 저어서 어떤 부분에 국자를 떠더라도 맛이 똑같아야 되는데 네네. 자칫 이 대표성이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를 하더라도 과거처럼 이 정확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사에 그렇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여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 이 여론조사가 계속 그 신뢰성에 도전을 받고 있는 건 대표성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던데 이게 일종의 확정 편향이 생기거든요. 예. 자기가 소속된 어떤 집단 내의 의견들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경우에 또 한국 여론조사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또 해석된다라는 점. 예.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 그대로 너무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참고 자료입니다. 네.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도. 네. 그리고 추석 이런 연휴를 보내고 민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석 전과 추석 후 한 일주일 후의 조사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아까 표현하신 그런 그 용광로 효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유의미하죠. 유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도층의 과연 경제 문제 또 정상회담과 또 이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럼 예.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중도층은 과연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얼마만큼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있느냐 읽게 되는 그런 우리가 중요한 민심의 변화 반드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민심에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네. 그거는 빅데이터에 나옵니까? 사실 이 민심은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로 가장 많이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경제 문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민심 관련돼서 최저임금이 이제 가장 높게 올라온 이유도 그런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기 때문에 예. 두 번째로 이제 평화적인 측면에서 예. 민심을 좀 움직이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뢰와 네 번째가 이제 소통인데 예전에는 사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좀 믿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 민심을 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지금 민심의 어떤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평화, 그리고 신뢰, 소통 이해. 이런 것들이 이해까지 있어요. 민심을 움직이게 한다. 네, 네. 그렇죠. 경제 그 가운데 최저임금 아까 뭐 언급하셨기 때문에 추석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여론조사 몇 개 좀 소개해 봅시다.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 네. 먼저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생들 근무 실태 조사한 뭐 결과가 있다고요? 우리 추석 연휴 다 쉬겠지, 놀겠지 아닙니다. 이 알바몬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포털에서 알바생 1,095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예. 10명 중 7명 이상은 추석 연휴 때도 근무해야 된다. 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알바생들이 학기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연휴 때도 이 문 여는 곳들이 꽤 됩니다. 요즘은요 추석 당일 하루만 잠깐 문 닫고 네. 나머지 연휴 기간 다 여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유통, 판매 그러다 보니 10명 중에 7명 이상인 72.4%는 추석 연휴에도 근무해야 된다. 심지어는 24일 추석 당일에도 10명 중 6명, 60.7%는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알바생들을 우리가 알바 아니다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바 중에 누가 제일 돈을 잘 버는지 아세요? 누구요? 제시카 알바라고 네. 정말 돈 많이 버는 방송 사고네요. 알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에
고향 못 가시는 분들 이런 조사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석 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가기 싫다. 너무 피곤하다. 먼다. 예, 5명 중 1명 정도의 직장인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지친다, 좀 쉬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내 여행으로 재충전을 하겠다. 아니 이 뭐 앞뒤 합해 보면은 한 열흘 가까이도 될 수 있으니까 해외여행 가겠다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데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더라. 다 같이 좀 모이면 좋을 텐데 뭐 개인의 또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또 아마 돈 걱정도 많을 거예요. 추석 경비 그런 것도 조사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이 이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거의 50여만 원 가까이 추석 경비로 쓸 수 있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8, 9만 원 줄어든 4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좀 어려워진 경제 사정도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추석에 관련된 분석을 이번에 해보면요. 추석과 여행에 대한 이 같이 연관돼서 올라오는 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추석과 가족으로 이렇게 연관돼서 올라오는 글들은 지금 3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석이 지금은 가족과 가까이 있는 시기라기보다는 뭔가 여행을 물론 가족끼리 가는 여행도 있지만 여행에 더 많은 방점을 좀 두고 가고 있다. 제시카 알바랑 떠나는 여행은 아니죠. 제시카 알바를 뭐 보고 싶긴 하지만 뭐 다른 여행이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추석과 가족은 줄어들고 있고 추석과 여행은 늘어나고 있다. 그럼 추석과 고향 이런 것도 줄어들겠네요.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오히려 3년 전부터 이 추석과 설은 거의 연휴라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쉬는 날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사실은 좀 예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여행을 가거나 좀 달라지고 있는 여론조사상으로도 보면 추석 연휴 나오는데 추석보다는 오히려 연휴 쪽에 더 방점이 찍혀지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점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도 추석 당일날은 차례상 뭐 이런 거 검색은 무지하게 하죠. 네, 뭐 차례상 검색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올라온 키워드는 이제 차례상도 간편식으로 올해 이제 준비하는 약간의 그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아직은 그래도 뭐 이 즉석밥이 올라오진 않지만 언젠가는 또 이런 모습도 보여질 날이 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제 뭐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이제 추석 당일이고 며칠 연휴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곧 논의가 될 주된 대상은 경제 문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직전에 열렸기 때문에 딱 이 두 가지 화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상으로도 해마다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또 정치 문제도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역대 명절을 앞두고 하는 조사마다 나타나는 건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 정치 문제. 그래서 이제 정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가위가 풍성해야 되거든요. 싸움에서 박 터지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이번 정치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정상회담 이슈가 제일 클 것이고요. 네.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합의 선언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 빅데이터 전문가이시지만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도 결국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색어 상위 순위를 다 지금 뭐 이 차지할 정도로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또 정상회담에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이설주 여사와 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 또 참여한 연예인 지코, 또 알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젊은 우리 인터넷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내일은 또 백두산이 많이 거론될 거예요. 백두산 정말 한라산이 또 이게 또 잊혀지면 안 되는데 백두산이 내일은 완전히 도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뭐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은 사실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줄어들고는 있어요. 사실 뭐 그게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이제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상회담을 계속 하는데 뭔가 더 구체적인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보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좀 더 많은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민심과 관련된 빅데이터 여론조사 이모저모를 좀 정리해봤네요.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또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